10년 뒤에 돈 돼? 전매 제한 10년이라는데 돈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냐고 라고 제 친구가 물어보는데 제가 주저했어요. 공부하고 대답할게.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세 번째 시간, 전매 제한 10년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1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예전 말로 하면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분명히 뭔가 변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과연 10년 뒤에 돈이 될까? 뭐 지역별로 차별이 있겠지만 이 질문은 이제 얼마 전에 친구 동창 모임에서 술 한잔 먹다가 받은 질문이에요. 10년 뒤에 괜찮냐? 이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저 계속 1, 2, 3, 4, 5부까지인데 오늘 3부 양극화 시대 트렌드 중에서 양극화 요즘 되게 심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10년 뒤를 감안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양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동자금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금 이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죠? 부동자금. 과거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했다가 폭등했을 때 가장 강하게 나온 말 부동자금 시중에 갈데 없는 돈이 너무나 많았다는 이유 그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대와 지금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 좀 얘기해 보시죠. 자,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 10년 전매 제한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10년 후 양극화 심화 시대 부동자금의 역할 변화. 지금도 약간 변했고 앞으로 10년 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2030년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합 시간에 가구 변화도 2030년 기준으로 얘기했고 그때 양극화는 좀 더 심해졌을 거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거 무슨 얘기를 하죠? 과거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폭등했던 이유 가장 큰 두 가지죠. 공급 부족, 그 다음에 부동자금이 커졌다 이거죠. 이제 부동자금 증가가 개인소득 증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결 얘기인데요. 공급이 부족했던 이유는 뭐냐면 개인소득, 즉 실소유자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세 번의 분양가 상한제 어떤 비슷한 제도를 진행해서 폭등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저희 아버님 때, 저희 삼촌 세대가 개인 소득이 아주 급속히 증가했다는 거죠. 즉 개인 능력자들이 많아졌죠. 뭐 할 능력자? 집 살 수 있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 당시 물가 대비나 어떤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 그런 분이 급속히 증가했죠. 그래서 연결되는 거죠.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늘어난 소득, 개인 소득자들 그 수조가 늘었고 그 부동자금이란 것도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그분들의 돈의 합이죠. 그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과 차이가 있어요. 양극화 시대에.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거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소득 증가, 즉 부동자금 합이 개인 소득의 증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자금이 개인 소득 증가냐 언제? 양극화 시대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양극화 시대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국민소득, 나라의 국가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개인소득이 무조건 증가하는 시대는 직업이, 잡이 단순하게 연결해서 돼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일대 연계성이 커지지만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좀 어렵게 쓸데없는 얘기지만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가소득이 증가한다 해서 여러분의 개인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중에 자금이 넘친다는 얘기가요. 양극화 심화 시대의 전후를 가지고 얘기하면 좀 다르게 작동을 하죠. 즉 전일 때는 어쩌? 중산층이 증가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삼촌 세대 개개의 소득이 증가해서 능력자 수요자가 증가하는 건데 후에는 중산층 감소. 양극화 시대 아시잖아요. 뭔지. 가운데가 홀쭉해지죠. 능력자 감소. 제가 능력자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계속. 지금의 우리가 강남이나 아니면 뭐 집을 살 수 있을 때 대출 끼고 사죠. 워낙 물가나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해서. 그랬을 때 대출 받는 능력도 능력이잖아요. 아니 돈 갖고 있는 것도 능력이고 기본적으로 능력자의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 면에서. 양극화 심화 시대는 능력자는 감소해요. 물가 상승했잖아요. 좀 더 자세히 편하게 풀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국가 소득을 그냥 100으로 봤어요. 그래서 100명이라면 저런 식으로 나눠 갔겠죠. 1111 평균화 치면 이거는 뭐 극단적 표현이지만 이야기는 편하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자 국가 소득이 2배로 뛰었어요. 근데 양극화 심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간다는 소리죠. 어떻게 간다는 소리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죠. 국가 소득이 뛰어도 여러분 뛰지 않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왜?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즉 일부 계층, 일부 윗세대만, 정확하게 집중세대만 소득을 다 증가분을 가져가는, 그게 양극화죠. 자, 그래서 국민소득 증가가 양극화를 전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작동하죠. 근데 제가 여기 보셨듯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자의 증가, 능력자의 감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실질 물가 많이 올라갔죠. 과거 시대 여러분이 분양가 상한제 폭등을 보고 그 과거 데이터를 보던 시대 단순하게 라면값 하나 비교하세요. 복잡하면 지금하고 그 물가 상승 대비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지출 보면. 그래서 양극화 심화 시대에는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주택 가격이 어느 상황이 오르면 능력자가 감소해요. 은행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다? 아, 거의 뭐 일반 시민들에게 월급으로 불가능한 세대가 온 거죠. 이미 왔으니까. 그래서 양극화 심화 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를 무조건 대입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죠. 제가 그 위험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분양가 상한제 이번 시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제도 특성 중에 10년 전매제한 얘기가 있으니까. 왜? 우리는 지금 10년 뒤를 보고 우리가 청약을 미친 듯이 하고 뭐냐 몰려들고 하는데 좋아요. 분명히 제가 봐도 지금 당첨된다면 하고 싶어요. 돈이 되니까. 근데 과연 모든 적이 그럴까? 과연 10년 뒤에 우리 예상대로 돌아가 줄까? 과거 이랬으니 봐야 된다 이거죠. 약간은 고민하시라는 소리죠. 자, 양극화 시대 다시 한번 부동산 증가라는 건요. 폭발적인 실수 증가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시골 차이가 있지만 보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뭐 사실은 예전에 폭발 시기에 보면 서울 지방 한 20년 생각하세요. 88 올림픽 전 그때 30년인가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집값 차이 별로 없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실수요층이라는 개념이 사실 수요하면 자기 지역 내에서 매매와 임대, 거주에 이게 상당히 많이 근접해지는, 같이 비교하면 공집합이 많은 교집합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식이 되는데 아홉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역적 시기로 차이가 있다는 게 과거의 시기에 과거의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맞다 그럴 거다 라고만 가기에는 돈 단위가 너무 커서 겁이 나요. 네, 겁이 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양에서 중상이 사라지는데요. 뭐 반복적인 얘기 계속 하네요. 겁나니까 중상 사라집니다. 많이. 작성할 수 없고 원가 사이즈 공급 테마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뭘 한 거죠? 되게 겁나는 얘기를 한 거죠. 실제 매수할 세력이 줄어든다. 근데 제가 여기에 보면 원가와 사이즈와 공급 테마와 지역별 시기별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까 금방 잠깐 얘기했던 대로 하면 과거의 그 지역 데이터가 지금의 이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을 차별화해서 더 심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좀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데라고 표현했는데 볼게요. 자, 일부 지역에서 실수요자 축소가 매매 수요 축소 원래 이렇게 일어나요. 상당수 지역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극화 시대는 왜 그러냐? 자, 이제 먼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양극화란 건 있잖아요. 돈이 뭉치는 겁니다. 뭉쳐서 일부에게 딱 가는 거죠. 일부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양극화의 핵심이죠. 그리고 뭐 대다수 보면 많은 돈이 없죠. 아무리 국가의 부가가치가 커지는 사업이 들어와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걸 제가 데이터 뭐 이렇게 그림을 좀 준비를 했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알던 지역에서 어떤 내 지역에서 내 돈이 잘 굴러가다가 탁 막혀요. 근데 예전에는 돈 단위가 그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안에. 예를 들면 뭐 부산 칠게요. 부산이라는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는데 그 지역의 자본을 갖고 있는 윗계층 부분이 그래도 과거에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하죠. 많은 부분. 근데 요즘에는 정보가 발달했죠. 데이터가 발달했죠. 예전에는 서울이니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해도 참 힘들었어요. 과거의 분양가 상한제 시대에. 근데 지금은 쉽죠.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보면서 모든 거 정보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매우 쉬워요. 정보 전달 소통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투자도 쉬워졌죠. 제가 그걸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뒤를 한번 그림을 봐보세요.
잘 설명을 하는데 두께가 다르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 수요가 두께층 즉 수요층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역이 불황이면 저런 그림이 있잖아요. 지역이 불황일 때 대구에 있는 분 돈을 뭉친다니까 양극화 시대 돈 뭉쳐져 있는 상황에서 그 상위계층 대전에 있는 분 광주에 있는 분 부산에 있는 분 예전에는 그 지역이 답이 안 나오면 이동이 되게 작았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서울에 있는 집을 예를 들면 서울이 좀 더 안전하다 할 때 무조건 폭등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돈은 문제가 뭐냐면 큰 욕심 말고 안전하게 좀 더 하면 돼요. 부산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분이 갑자기 서울 와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야, 좀 더 사람 많으니까 사업하고 싶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나 거기가 사고 싶어. 경기도에 사업하고 싶어. 사업은 더 어렵죠. 제일 단순한 걸 찾게 되죠. 돈을 굴릴. 물론 주식시장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단순한 걸 하게 되죠. 자기가 해봤던 거. 자, 그래서 아까 저기서 말한 저런 지역대의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돈이 그 지역이 부동산이 침체됐을 때 그대로 있느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극화 시대는 이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매매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먼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매매라는 거는 서울에 있는 집 아니면 뭐 지금 뭐 강원도 뭐 강원도에 어느 시가 뭔 일로 떴어요. 그 지역에 어떤 토지가 뜨던 아니면 집이 뜨던 그랬을 때 그 소유권을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은 내가 한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미국의 LA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매매는 쉬워요. 돈의 이동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가 쉽다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이 쉽다고 말씀드립니다. 거리도 없죠. 예전처럼 정보 꽉 막힌 것도 아니죠.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확인하기 쉽죠. 근데 임대는 제한적이죠. 임대 수요는 근거리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돼요.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말로 임대하고 매매 갭이 더 벌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네, 임대는 지역 내에서 실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 계층은 수요층을 장려할 때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 지역의 인구. 근데 매매는 그게 양극화 시대 돈이 뭉쳐 있어요. 돈 뭉쳐 있는 돈은 은행에 넣지를 못해요. 왜? 저금리잖아. 은행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장사를 가서 갑자기 모르는 도시에서 할 수 없잖아요. 단순한 걸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불황이면 자금 이동이 일어나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큰 돈 안 벌어죠. 또 같은 뭐 중심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뭐 아까 한 얘기니까 그냥 쓱 한번 보세요. 예, 전혀 달라요. 다르고 임대 금융상품 한계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임대선이라는 거는 이제 점점 이제 그 양극화 사회에서는 돈 없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많이 임대가 오르면 정부의 대출 상한선, 금융 상품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 상한선이. 무슨 말이에요? 매매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를 요인이나 수요층이 두꺼워질 이유가 있지만 임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정부의 지원 상품이나 그런 연계가 많죠. 그래서 무작정 갭 투자를 통해서 밀어 올린다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임대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복잡하게 돼요. 무작정 날처럼 과거 데이트할 때고 오케이 투자 고 벼랑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테마별 뭘 다 보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모든 것이 차별화됩니다. 양극화 시대. 그리고 미스매치가 많은다. 맞지 않는 거죠. 지역을 차별화나 뭐 공급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니고 자금이 이동하는 걸 잘 생각하십시오. 양극화는 뭉친 돈이 많습니다. 뭉친 돈, 즉 돈이 큰 돈은 정지해 있지를 못해요. 저금리라 압박이 심해요. 제가 또 과하게 감정을 넣어서 하려면 요즘 좀 고출력 들어가는데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걸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